그 혹시 다시 한번 그 설명해 줄 수 있나 해가지고. 몰랄 오름 상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네, 그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매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다르다라는 말을 잊어버려갖고 다시.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자, 몰랄 오름 상수는 물의 경우는 KB는 무조건 0.5이고 네, KF는 1.86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다른 물질 A라고 하는 게 있다고 보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KB가 다른 거야. 이거는 뭐 2.05 이럴 수도 있고 KF는 뭐 3.72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네, 이것만 좀 적겠습니다. 그래. 물이 KB가 아, 네, 이해되었습니다. 어, 자, 그리고 그리고 다른 건 없고요. 다른 거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거 먼저 해결해 볼까? 네. 우선은 이제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가지고 다 풀어봤는데, 어, 네, 이제 풀 줄은 아는데 잘 틀려가지고, 어떤 게? 그 104페이지에 9번, 네, 이제 103페이지에 9번입니다. 9번? 네. 어, 이 문제가 이제 실험 과정이 나오는데 이 실험 과정을 이제 뭔지 몰라가지고, 자, 물 100g에 가부터 봐봐. 포도당 10g을 녹인 수용액 20ml지. 네, 자, 그러면 물 100g에 포도당 10g을 녹였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이거에 우선 몰랄 농도를 먼저 계산할 수 있어야지. 네. 몰랄 농도는 얼마야? 0.1분의 0.1분의 100, 180분의 10이잖아. 네, 그러면 18분의 10이죠? 네. 이게 몰랄 농도야. 음흠. 근데 요 몰랄 농도 20ml를 취한다 그랬잖아. 네, 이렇게 취했어요. 자, 그리고 온도계를 꼽았고, 자, 냉각제가 들어있는 수조에 가에 시험관에 넣고 온도를 측정하여 어는 점을 찾는다. 자, 어는 점을 찾았어요. 그리고 포도당 대신 설탕 10g.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는 점을 찾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대신에 설탕 10g이지? 네. 자, 그럼 봐봐. 포도당 10g, 설탕 10g. 여기에서의 몰랄 농도는 자, 0.1분의 자, 설탕의 분자량이 얼마야? 342? 342분의 10이잖아. 네, 그러면 얘는 34.2분의 10 몰랄 농도예요. 네, 위에 거하고 몰랄 농도 자체가 달라. 네, 그러면 위에 게 몰랄 농도가 훨씬 크다는 얘기지. 네, 자, 그랬을 때, 자, 어는 점이 T1, T2잖아. 네. 자, 그러면 어는 점 내림은 누가 더 커? 어느 점 내림은 포도당이 더 큽니다. 아, 그래, 요 용액이 더 크잖아. 네, 그러면 어는 점은 누가 더 낮아? 얘가 더 낮잖아. 네, 그러면 포도당의 T1하고 설탕수용의 T2에서 자, T1보다 T2가 더 높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기억보다 T1이 T2보다 높다 틀렸지? 네. 그 다음에 니은 봐봐. 가에서 포도당 수용액 30ml를 사용하면 어느 점은 변할까? 포도당 30ml 사용하면 자, 20ml나 30ml나 몰랄 농도는 변해 안 변해? 몰라, 농도는
몰랄 농도는 한번 맞춘 거에서 이거 10ml나 20ml나 30ml나 이거 뭘 농도가 변해? 아,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하지. 그러니까 네. 똑같지 어느 점은. 음. 이해됐어?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귿 봐봐. 나에서 수용액에 어는 동안 온도는 점점 낮아지니? 나의 수행이 어느 동안, 자, 얼고 있는 동안에 어때? 얼음이 생기면서 농도가 점점 진해지지. 네. 그러면 농도가 진해지면 어느 점은 더 내려갈 거 아니야. 음. 끓고 있는 동안에도 어때? 물은 증발하면서 농도가 진해지지. 네. 그러면 끓는 점도 높아져요. 끓고 있는 동안에는. 아. 흠. 이해됐어? 네. 어. 별거 아니었어요. 네. 아, 근데 실험이다 보니까 몰랐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여기 104페이지에 11번 모르겠습니다. 자, 11번도 봐봐. 거기 용액 1, 2, 3이 있는데, 네. 자, 읽어보자. 표는 25도 일기압에서 용질 X 2g을 서로 다른 용매 A, B에 녹인 용액에 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용매 종류가 1번은 A, 그 다음에 3번은 B야. 네. 그리고 용매 질량이 주어져 있고 어는 점 내림이 T1, T2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X는 2g일 녹인 건데 자, X는 비활성 비전해질이라 그랬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자. 자, 2번을 보니까 용액 2는 용매 종류가 가한데 용매 질량이 100g이죠. 네. 그랬더니 어는 점 내림값이 2T1이야. T1의 2배 내려갔지. 네. 어, 그러면은 자, 1번하고 2번 봐봐. 용매가 200g에서 100g으로 줄었으니까 농도는 2배 증가하지. 네. 몰랄 농도 2배가 되면 어는 점 내림도 2배가 되지. 원래 농도 2배가 되면, 네. 그래, 그러면은 얘는 용매가 A라는 용매죠.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기억에 가는 B다가 틀렸고. 자, 니네 봐봐. 몰랄 농도는 1이 3의 2배니? 1이 3의 2배. 네. 2배입니다. 그래. 왜냐면 용매 질량은 200에서 400으로 2배 늘어나면 몰랄 농도는 2분의 1로 감소하죠? 네. 그래. 그 다음에 용액의 몰랄 내림상수 B는 A 대 B는 T1 대 E2T다. 맞아? 이걸 모르겠습니다. 야, A하고 B 봐봐. 어느 점 내림값이 주어졌잖아. 완전 네. 네. 그럼 봐봐. 자, 델타 TF는 KF 곱하기 스몰 m이지. 네. 이게 어는 점 내림이지. 네. 이게 어는 점 내림 상수지. 네. 내림 상수. 그 다음에 몰랄 농도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봐봐. 문제에서 A 대 B라 그랬으니까, 네. 그치? A는, 자, 어는 점 내림값이, 자, 용매가 200g일 때, 아, 네. 몰랄 농도는 1번이 3번보다 몇 배 크다 그랬어. 2배 큽니다. 그래, 그러면 몰랄 농도는 2배 커요. 어는 점 내림 상수는 KF, 이거를 A라고 해보자. 네. 이게 어는 점 내림 T1이에요. 네. 근데 자 T2는 KF의 B라고 해보자. 네. 몰랄 농도는 1이죠. 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요거 B를 따진 거야. KFA는
2분의 T1 KFB는 자 1분의 T2죠? 네. 그러면 요거 대 요거는 몇 대 몇이야? KFA 대 KFB는 2분의 T1 대 T2지. 왜 2분의 T1이, 아, 그리고 네네네. 그러면 요거를 양변에 두 배를 곱해봐. T1 대 2T2 아니야? 여기에다 곱하기 2, 여기도 곱하기 2 한 거야. 왜 곱하기 2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T1하고 T2로만 표현하기 위해서. 아, 네. 아, 이거를 없애면은 훨씬 더 쉽게 표현되잖아, 이렇게. 아,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T1 대 E2, T2다라고 나 있잖아. 네. T1 대 E2, T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양쪽에 2를 곱한 거지. 아, 지금 이 양쪽에 2를 곱한 거를 이게 뭐라고 하는 아, 거죠? 이거 양쪽에 2 곱한 거는 똑같은 숫자를 곱했지. 네. 이건 곱하나 곱하지 않으나 똑같은 거라는 얘기야. 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양변에 있지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숫자에 변함이 없어. 아, 그 비율이잖아. 비율에는 변함이 없죠. 네. 자, 봐봐. 1대 3인데 여기다 양변에다가 110 곱해봐. 그러면 100대 300이 아니야? 맞습니다. 변함 없잖아. 네. 똑같게 만들어주는데 대신에 T1하고 T2의 비율로 그냥 바로 나타낸 거잖아. 아,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적어서 포스트잇에 적어갖고 방에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계속 보면서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요 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뜻이지. 이해되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9번에 니은 디귿을 모르겠습니다. 100 몇 페이지? 109페이지에 109페이지에 9번입니다. 9번. 네, 9번 봐봐. 25도 일기압에서 용질 X를 용매 A의 녹인용의 가와 용매 B의 녹인용의 나의 몰랄농도에 따른 증기 압력을 나타냈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자, 가용액은 뭐라 그랬냐면 자, 용매 A에다가 용매에다가 용질 X를 녹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나는 용매 B에다가 용지 X. 용질 X를 녹인 거죠? 네, 이렇게 녹인 거야. 자, 이렇게 녹였는데 거기에서 몰랄 농도에 따른 증기 압력을 나타냈다 그랬어. 자, 이렇게 해놓고 증기 압력. 그리고 여기는 몰랄 농도. 자, 그 다음에 용액이 이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야. 이게 난데 네, 자, 여기가 P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M1 여기가 몰랄 농도 M2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그래. 그러면 자, 여기 봐. 용매 증기압이 이게 용매 A 이건 용매 A가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요게 용매 B에 용질 X가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근데 여기 봐봐 요점은 용질이 있어 없어? 용질이 없는 곳입니다. 없을 때 그 증기압은 누가 더 커? A하고 B 중에. 뭐냐, A가 더 큽니다. 그래. 그러면 A의 증기압이
아, A가 B보다 커. 그러면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 순용매 증기압이 A가 더 크니까 끓는 점은 B가 더 큽니다. 그렇지. A보다 B가 더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기억봐봐. 용액의 기준 끓는 점은 용액이 아니라 용매 기준 끓는 점은 A가 B보다 낮다. 네, 맞았습니다. 맞죠? 요거 구했잖아, 지금 요거. 네. 그러니까 맞는 거죠. 네. 자, 외부 기압이 1기압인 경우 몰랄 농도가 M인 두 용액의 끓는 점에서 진기압은 가와 나가 같니? 외부 압력이 증기 압력은 가하다. 이게 자, 이거 봐봐. 네. 용액의 끓는 점, 우리가 끓는 점이라는 거, 끓는 점은 외부 압력이 몇 기압일 때? 1기압일 때입니다. 1기압일 때의 온도야. 이걸 음, 끓는 점이라고 하거든. 네. 그러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이면 용액의 증기압도 몇 기압이어야 돼? 1기압이어야 됩니다. 그 용액의 증기압도 1기압이어야 돼. 그래야 끓는 거잖아. 네. 그러면 니은 읽어봐봐. 외부 기압이 1기압인 경우 몰랄 농도가 M1일 때 네. 두 용액의 끓는 점에서 라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 봐. M1일 때 요 점이 끓는 점인 거예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끓는 점에서 증기압은 모두 몇 기압이어야 돼? 기준 끓는 점에서는 1기압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1기압이어야지. 네. 그러니까 A 가 용액도 1기압, 나 용액도 1기압이라는 뜻이야. 맞아? 아직 그래프 해석이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 그래프는 네. M1에서 증기압이 요거고 여기에선 요거란 뜻이야. 네. 근데 이 증기압이 1기압인지 아니 모르잖아. 네. 근데 만약에 자 기준 끓는 점에서 용액의 기준 끓는 점에서 M1일 때 네. 자 증기압이 1기압이면 끓는 점이잖아. 네. 1기압이면 네. 그래 그러면 가에서도 용액의 증기압이 1기압이면 그게 끓는 점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은 1기압이잖아. 네. 그러니까 똑같잖아.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라고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가용액의 끓는 점에서 네. 증기압은 몇 기압? 용액이 끓는 점은 증가 1입니다. 1기압. 나용액의 끓는 점에서 네. 증기압은 몇 기압? 1입니다. 1기압. 같지 않아,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기준 끓는 점이지. 이 예. 끓는 점에서 증기압은 1기압으로 같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외울 때 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갖고 그건 숙지가 되어 있는데 그 어. 숙지한 것을 이 그래프에 대입을 했을 때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만약에 자, 요게 1기압이라고 해보자. 네. 1기압인데 자, 증기압력이 자, 어, 요렇게 내려갔다고 해봐. 네. 그러면 자, 요게 M1이야 라고 해봐. 네. M1이라고 할 때 몰 농도에서 이 M1 농도에서는 그냥 놔두면 요게 증기압인 거야.
네, 이건 끓는 점이 아니지. 네. 이 온도는 그냥 증기압일 때라는 거잖아.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자 30도짜리다. 그러면 30도 용액의 M1에서의 농도에 대한 증기압을 나타내는 거야. 아, 이 그래프와 상관없이, 아, 그렇지. 이 그래프와는 상관없어. 지금 이 말은.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야. 맞습니다. 알겠지? 네,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온도의 그래프로 나타난 게 아니고 온도가 네, 아니고 농도의 그래프로 나타났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맞는 거고요, 또. 네. 자, 외부 압력이 P1인 경우 음, 용매 B에 끓는 점과 몰랄 농도 M2에 끓는 점은 서로 같니? P1인 경우, 용매 B에 끄는 점과 물량도 M2에, 외부 압력이 P1이라 그랬어. 네. 그러면 용매 B에 끓는 점은 아, 네, 같습니다. 같아야지, 그 그래프상으로. 이해됐어? 아, 근데 또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어렵다, 이거. 자,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 외부 압력이 이렇게 이게 P1이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 네, 자, 요게 M2라고 해보자. 자, M2에서 즉 몰랄 농도가 M2에서 네, 증기압이 P1일 때지. 네, 이 P1이 증기압이 외부 압력하고 같을 때 요때 온도 이것을 끓는 점이라고 하다. 맞아? 증기압 외부 압력. 네, 맞습니다. 요럴 때 우리는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니까 자, 농도가 M2일 때 네, 증기압 외부 압력이 P1인 이 온도 이게 끓는 점이지. 네. 그래. 그런데 이제 순수한 용매에서. 순수한 용매에서 외부 압력이 P1일 때 네, 증기 압력이 똑같이 P1이면은 되지 않아? 맞습니다. 그게 끓는 점이잖아. 아,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같다는 뜻이잖아. 네, 됐나요?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 어렵다. 그리고, 네, 12번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기압에서 A 수용액에 대한 실험과 자료이다. 이거? 네, 그럼 가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X 몰 농도 A 수용액 100ml를 넣은 후 표선까지 증류수를 채웠다. 자, 잘 봐. 네, 가에서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X 몰 농도 네, A 수용액을 100ml를 넣고 증류수로 물 켰죠. 네. 자, 물 켰다. 100ml가 500ml가 된 거니까 자, 부피는 몇 배 증가했어? 부피는 뭐냐, 5배 그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몰 농도는 몇 배 감소해? 5분의 1배 감소합니다. 5분의 1x 몰 농도예요, 이거는. 음, 그치? 네,
자, 그런데 가수용액의 어느 점을 측정했더니 0.93도씨. 자, 나에서는 가수용액 어느 점을 측정했더니 마이너스 0.93도씨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수용액 밀도는 자, 수용액 밀도는 1g per ml라고 주어져 있고 어느 점 물의 어느 점 내림상수죠? 네, 내림상수가 1.86으로 나왔어. 네, A 분자량이 200이죠? 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어느 점 내림상수가 1.86인데 0.93만큼 내려갔지. 네, 그러면 0.93은 1.86 곱하기 스몰 m이잖아. 네, 0.5m입니다. 그래, m은 0.5 몰랄 정도죠. 네, 그러면 5분의 1x가 0.5라는 뜻이지? 몰농도하고 몰랄농도 아닌가요? 그래,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선생님이 순간, 어, 실수했대. 음, 자, 그러면 우선 요거는 계산됐지? 네, 자, 그러면 봐봐. 자, 밀도가 1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X 몰농도짜리 100ml를 500ml로 만든 거지. 네, 그러면 용의 500ml 질량은 얼마야? 500g입니다. 500g이에요. 맞지? 네, 그러면 용액 500g 중에 그럼 중 용질 A의 질량은 용질 A의 질량은,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네, MV 곱하기 분자량이죠? 네, 이걸로 구해야 돼. 근데 M이 얼마야? M이 5분의 5분의 1, 1x. 네, 부피는 B는 0.5니까. 0.5입니다. 그 분자량은 다음에 분자량은 200입니다. 200. 이렇게 구한 것이 네, 이렇게 구해야 돼. 이게 질량이야. 얼마야? 어, 100에 요거 하면은 20x, 이게 10분의 1이다가 그러니까 20x지. 네, 20x예요. 자, 여기까지는 해결되나? X 몰 농도를 5분의 1 X 몰 농도로 바꾸는 거를 몰랐습니다. 여기서 네, x 몰롱도짜리를 부피를 5배로 늘렸으면은 몰롱도는 5분의 1로 감소하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그러면 요거는 용질의 질량이잖아. 네, 그러면 용질 질량은 20x니까 용매 질량도 구해야지. 네, 용매 질량은 용액에서 용질 질량 빼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질량을 빼. 이게 500에서 500g이잖아. 네, 20x를 20x, 뺀 것이 용매 질량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자 이제 몰랄 농도가 0.5 몰랄 농도니까 공식에 집어넣어. 네, 그러면 1000분의 500 500 마이너스 20x 그 분의 2, 다음에 분자량 200짜리가 질량 네, 20x만큼 들어가 있죠. 네, 이게 0.5 몰랄 농도 이렇게 계산돼요. 음, 그러면 x도 구할 수 있잖아. x 구할 수 있겠죠? 한 번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이렇게 자 우선 요거 하면은 10이지. 네, 그러면 요렇게 곱해봐. 그러면 5000 마이너스 200x지요. 네,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 얼마야? 1000x잖아. 1000x입니다. 네,
1000x 요게 얼마야? 0.5여야 돼. 음, 맞아? 네, 그러면 이게 0.5면 이 전체가 자 5000 마이너스 200x는 500x 해야지. 500x. 그래야 이거보다 0.5니까 2000x지 2000x. 네, 2000x. 자 그러면은 x는 2800? 요게 200이니까 그러면은 넘겨봐. 그러면 2200 x는 5000이잖아. 네, 맞아요? 네, 2800x? 2800? 그러면 x는 2200분의 5000이야. 공 두 개 아, 지으면 네. 12분의 50이니까 11분의 25 이렇게 나오네. 아,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x가 11분의 25 나왔잖아. A의 진, 어, 아니 디귿 디귿. 네, 그러면 x에다 11분의 25를 더하면은 여기 봐. 용질 질량이 요거잖아. 네. 거기에다가 20x에다가 11분의 20을 25를 곱해. 이렇게. 왜 20x를 11분의 x하고 자, 곱하지? 우리 x가 여기서 여기 봐 여기 x를 구한 거 아니야. 네, x가 11분의 25인데 여기서 용질 질량 구했잖아. 이게 용질 질량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11분의 25를 대입하면 x, a의 질량이 나오는 거잖아. 아, x, 그러면 11분의 500이잖아. 11분의 500. 네. 그러니까 맞는 거지, 니은도. 잠깐,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봐. x가 11분의 25니까 20x를 더하면은 a의 질량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x는 용질의 질량이 아니라 몰 농도예요. 몰 농도. 아, 네. 그러니까 몰 농도를 구한 거라고. 아, 그러니까 11분의 25 몰 농도짜리예요, x가. 네. 근데 용질의 질량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분자량이잖아. 맞습니다. 그게 이거 봐. 5분의 1x 0.5 곱하기 200 이게 용질의 질량이지. 20x가. 아, 그래갖고 x는 21이니까 11분의 25를 x 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은 5분의 1 x가 아니라 단순히 x로만 놓고도, 그러니까 지금 이 5분의 1 x는 500ml를 이제 했을 때 근데 주는 건데, 그거를 뭘로 구해야 되냐면 네. 요것이 어느 점 내림이 요거니까 아, 요 용액의 어느 점 내림이 0.93도 내려갔으니까 5분의 1x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 100ml로 갖다가 구하는 게 100ml로 아니라,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네? 이거에 몇 네. 배? 5배로 내려야지. 5배. 아, 몰랄 농도가 5분의 1x보다 x가 5배 크잖아. 예. 그러면 얘도 5배 더 내려가야지. 근데 아, 5분의 1짜리로 했더니 0.93도 내려갔으니까 이걸로 풀어야지, 이걸로. 어, 그렇구나. 주어진 자료 갖고 푸는 거야. 예, 이게, 그렇구나. 몰랐습니다.
그럼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아마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에 13번 모르겠습니다. 13번도 풀어볼까요? 네. 자, 거기 그림은 일기압에서 물 100g에 물질 A와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녹였다 그랬잖아.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거기에서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0.180 그 다음에 이거는 용 A 질량 B 질량이라고 그러는데 A의 질량이 4g 여기는 0g 그 다음에 얘는 3g 얘는 1g 그 다음에 얘는 2g 얘도 2g 그래.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돼서 이게 몇 도냐면 0.315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0.450이네요. 네. 자 A와 B는 서로 반응하지 않고 자 문제는 이렇게 된 거야. 물 100g에 A와 B를 녹인 거죠. 네. 근데 자 요점에서 봐봐. 자 여기서 물 100g에 A 4g만 녹였죠. 네. 용액의 어느 점 내림이 몇 도야? 어느 점 내림 온도가 마이너스 0.18 아니야?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점 내림은 0.18이죠. 네. 어느 점이 거기에 Y축이 어느 점이잖아. 맞습니다. 요 물의 어느 점은 0도씨인데 마이너스 0.18도 내려갔으니까 어느 점 내림이 0.18이야. 그치? 네. 그러면 봐봐. 물의 경우 KF는 얼마라 그랬어? 우리의 경우 KF 1.86. 1.86이잖아. 네. 그냥 KF라고 해봐. 네. KF 곱하기 스몰 m이 0.18이에요. 네. 맞지? 네. 그래. 그러면 이 용액은 자, 요 KF가 우리가 1.8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86으로 한번 풀어보자. 네. 그러면 M은 여기서 M은 얼마야? 에, 0.1 몰랄 정도지? 네. 그래. 아, 자, 4g을 녹인 용액이 0.1 몰랄 정도야. 네. 그러면 요점 한번 봐봐, 요점. 자, 물 100g에 A 2g을 녹인 용액은 몰랄 농도는 얼마짜리야? 0.05 몰랄 농도. 어, 4g 녹인 게 0.1이잖아.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2g 녹인 거는 0.05 몰랄 농도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점 내림은 얼마야? 어느 점 내림은 이분의 0.09? 얼마? 0.09? 이거에 또 절반이지. 네. 그러면 0.09도씨 내려가요. 네. 근데 여기에는 0.450 내려갔지. 네. 그러면 자 용액
자, 물 100g에 A 2g 녹인 것과 B 2g 녹인 용액은 자, 어른 점 내리는 건 얼마죠? 0.45입니다. 0.45잖아. 네. 그러면 요것 때문에 몇 도 내려가? 0.09 내려갑니다. 0.09 내려가면은 자, B 2g 요것 때문에 0.09도씩 내려갔어. 네. 그러면 B 2g 때문에 몇 도 내려가야 돼? 0.36 내려갑니다. 0.36 내려가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0.09에 몇 배 내려가는 거야? 4배 내려갑니다. 그러면 얘는 4배 농도가 더 진한 거지. 네. 그러면 0.05 몰랄 농도의 4배. 그럼 얼마야? 0.2 몰랄 정도? 그렇지. 얘는 0.2 몰랄 농도란 뜻이에요. 아, 얘는 0.05 몰랄 농도고. 네. 그러면 물 100g에 얘 2g 녹인 게, 자, 봐봐. 물 100g은 0.1kg이지. 네. 얘 분자량이 얼마인지 모르지. 네. M이라고 하고 얘 2g을 녹인 게 이게 얼마여야 돼? 0.2여야 돼. 어, 그러면 분자량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곱하면 0.1n분의 2는 0.2. 그치? 네. 그러면 요 m은 얼마일까? M은 0.2? 10분의 2가 0.2 아니야? 분의 2가 0.2. 그러면 m은 100이지. 네. 아, 네. 그래. 그러면 m은 100이야, 얘는. 자, 이 m은 누구의 분자량이야? B의 분자량이죠? 네. 근데 B의 분자량을 구해서 그러면 A의 분자량도 구할 수 있지? 네. A의 분자량은 자 이거 봐 4g 녹인 게 0.1 몰랄 농도짜리였잖아. 네. 물 100g에 물 100g에.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 0.1분의 MA분의 4가 0.1 이렇게 계산되잖아. 네. 그러면 0.1 MA분의 4는 0.1. 그러면 얘는 역시 40이 나와야 돼. 다시. 그러면 MA는 얼마야? 이건 MB고. MA는 100입니다. 아, 400. 400입니다. 네. 400. 그러면 A의 분자량이 B의 4배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러면 문제에서 봐봐. 거기 나오잖아. 네. 분자량은 A가 B의 4배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용질의 몰비. 가와 나에서 용질의 몰비. 자, 가. 요게 가고 이게 나지. 네. 그러면 용질은 자 요거 3g은 몇 몰이야? 3g은 0.3몰입니다. 400분의 3몰. 400분의 3몰. 네. 분자량이 400이니까 네. 얘 1g은 몇 몰이야? 400분의 100분의 1. 아니지. B는 분자량이 네. 100이라 그랬으니까 네. 100분의 100분의 1. 1몰. 네. 근데 나는 400분의 2몰 100분의 2몰이잖아. 네. 그러면 이거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은 400분의 7이고 얘는 얼마야? 400분의 11 4, 아니야? 210. 400분의 10. 이 혹시 덧셈 어떻게 하셨는지. 요거 덧셈? 네. 자,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야 덧셈이 가능이죠. 네. 자, 봐봐. 400분의 3하고 100분의 1이다 그랬으면 요거는 분모를 똑같게 해야 돼. 네. 그러면 400분의 요거는 3 놔두고 밑에를 400으로 붙이려면은 밑에다 4배 곱했으면 위에도 4배 곱하는 거야. 네. 4분의 4를 곱하면은 1을 곱한 거하고 똑같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으니까 이제 더할 수 있잖아. 400분의 7. 아,
맞습니다. 근데 밑에 거는 얼마야? 400분의 2에다가 100분의 2죠. 네. 그러면 100분의 2니까 8. 밑에도 역시 400으로 고치기 위해서 얘는 4분의 4를 곱하는 거예요. 네. 아, 4분의 4는 1이잖아, 1. 맞습니다. 1은 곱하나 마나지. 네. 하나면 없어. 그러면 얘는 400분의 2 더하기 400분의 8이잖아. 네. 그러면 400분의 10 이렇게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면 400분의 7 대 400분의 10은 7 대 10. 7대 10. 아. 됐니? 네. 자, 그러면 끓는 점은 가가 나보다 높니? 끓는 점. 틀렸지? 어느 점이 더 낮을수록 끓는 점은 더 높아지지. 맞습니다. 그래, 어느 점 내림이 클수록 끓는 점 오름이 커지니까. 다시 한번. 올라농도가 클수록 끓는 점이 더 높아지죠. 어느 점 내림이 작을수록 끓는 점 오르. 끓는 점도 낮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농도가 크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면 농도가 크면 어느 점은 더 많이 내려가지.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점이 더 많이 내려간 게 나잖아. 네. 그러면 나는 끓는 점은 더 많이 올라가겠지. 네. 그렇게 되는 거지. 이 13번 같은 문제가 이 수능에서도 어려운 문제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아, 계산이 오래 걸리지. 그냥 어렵다기보단 까다로운 거. 그러면은 이 화원, 화투를 수능에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은. 근데 그 계속 배워왔던 애들은 또 굉장히 손쉽게 풀기도 해. 그렇군요. 아, 됐지요? 네,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도 또 새로운 단원 조금이라도 해야지. 네. 자 118페이지에 이제 반응 엔탈피라고 나오거든. 네. 그 부분에 자 이 부분은 책에 이제 쭉 선생님이 수업을 다 하면은 책 끝까지가 나오고 끝나거든. 네. 그거를 쭉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자, 여기 봐봐. 우리 화학 반응식은 이미 배웠잖아. 네. 거기에 열이 첨가됐죠. 네. 그래. 즉 쉽게 얘기하면 화학 반응식에 열이 첨가된 반응을 이거를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불러. 자, 음. 그런데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에는 이런 게 있어요. A 플러스 상태를 이렇게 해보자. 그래. 이게 AB가 되는 반응을 여기에 Q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네. 여기에 자 지금 오른쪽에 Q를 표시했잖아 지금. 네. 그랬을 때 이 Q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반응열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자 반응열 Q는 무슨 뜻이냐면 반응 시 출입하는 열을 의미하거든. 반응 시 출입하는. 이거를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 그럴 때, 자, 지금 오른쪽에 Q 값이 0보다 크잖아?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발열 반응. 근데 오른쪽에 Q 값이 0보다 작잖아?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 알겠니? 네. 자, 지금 저 Q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식에 열이 직접 첨가됐지. 네. 이걸 Q라고 표현한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이 Q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반응물의 총 에너지에서 있지? 네. 생성물의 총 에너지를 뺀 값이에요. 음, 자, 요거를 뺀 값을 우리는 Q로 나타내기로 한 거야. 네. 네, 우리가 화2에서는 있지. Q라고 해서 저렇게 반응식에 직접 쓰지 않고, 자, 델타 H라고 쓰는 게 있거든. 델타 H. 자, 델타 H라고 하는 거는 있지. 자, 요거는 엔탈피 차라고 불러요. 엔탈피 차. 엔탈피 차. 음, 근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하자. 네. H. H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엔탈피라고 불러. 엔탈피. 근데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물질의 축적된 에너지 값이에요. 적된 에너지. 자, 물질의 축적된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런데 자, 절대적인 물질의 축적된 에너지가 에너지의 실제 절대량이라고 하거든. 실제량은 양은 구할 수가 없어. 알겠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H2O G라고 하면 수증기거든. 네. 수증기의 실제로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건 몰라. 실제 에너지는 얼마일까? 몰라요. 음, 몰라. 네.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 실제 가진 에너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 말을 물질에 축적된 에너지의 실제 양은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엔탈피는 어떻게 축적된 에너지 값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적된 에너지는 얼마인지 모른다니까. 그걸 왜 어떻게 알아내? 모른다 그랬는데. 근데 엔탈피는 에너지의 값이라고 하는데, 그래, 에너지의 값인데 그 절대적인 양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물질에 네. 실제 에너지가 얼마의 에너지가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야. 아, 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구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알 수 있어. 델타 H는 알 수 있어. 이건 엔탈피 차라고 부르거든. 네. 엔탈피 차. 이거는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해지는지 보면은 자, 잘 봐.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서 자, 엔탈피가 뭐라고요? 그 물,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네? 에너지. 엔탈피는 에너지야. 축적된 에너지. 네. 그러니까 생성물의 총 엔탈피 합이라는 건 생성물의 총 에너지 합이란 뜻과 같지. 네. 그리고 반응물의 총 엔탈피 합과 같다. 음, 자, 그러면 잘 봐봐. 요 식을 요 식하고 비교해봐. 자, 여기는 총 에너지는 총 엔탈피라고 써도 되니? 네. 그래. 그러면은 반응물의 총 엔탈피에서 생성물의 총 엔탈피를 뺀 거지. 네. 그러면 델타 H와 Q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어떤 관계가 있어? 어, 자, 100에서 80배나 80에서 100배나 얘는 20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20이지. 네. 그러면 봐봐. 앞뒤가 바뀐 거하고 똑같지 않아? 네. 20이라는 숫자는 같죠? 네. 그걸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반대다라고 불러. 음, 알겠니?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델타 H와 Q의 관계. Q로 표현됐느냐, 델타 H로 표현됐느냐에 따라 발열 흡열 반응이 틀려. 그래서
자, 델타 H가 0보다 작아야 Q가 0보다 크죠? 네, 이게 발열 반응이지, 그럼. 그치? 네, 델타 H가 0보다 크면 무슨 반응이야? Q는 0보다 작잖아. 네, 흡열 반응. 이게 흡열 반응이에요.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발열과 흡열 반응의 차이점이 Q로 표현됐느냐 또는 델타 H로 표현됐느냐에 따라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그 엔탈피가 이게 약간 몰이랑 비슷한 건가요? 양적인, 아니야. 아닌가? 뭐는 실제 양적인 개념을 따지는 거잖아. 알고 있는 숫자잖아. 네, 근데 이 축적된 에너지의 실제량은 알 수가 없다니까. 아, 근데 그 차이점은 알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네가 네, 얼마의 돈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 네, 근데 내가 너한테 1,000원을 줬다고 해봐. 네, 그럼 네 돈은 1,000원이 늘어난 거는 내가 알 수 있잖아. 맞습니다. 그래, 그 차이는 알 수 있지만 네가 가진 돈이 원래 얼마인지 몰라. 아, 그리고 또 이런 거야. 네가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네가 썼어, 돈을. 네, 선생님한테 10,000원을 줬다고 해보자. 네, 그러면 나는 너한테 10,000원을 받고 나서 너 10,000원이 줄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네, 근데 네 돈이 전체가 얼마 있는지 몰라도 되잖아. 네, 네 10,000원이 줄은 거야 라고는 얘기할 수 있잖아. 맞습니다. 그 차이는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엔탈피 차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에너지 값의 차이만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근데 실제 그 에너지는 구할 수 없지만 에너지 차이 값은 구할 수 있더라.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열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반응열 표시 방법은 자, 여기서 한번 배워볼까요? 반응열 표현 방법이야. 표시법. 표시법.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A2 기체가 B2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AB 기체를 만든다라고 할 때, 자, 선생님이 네, 예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얘는 300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네, 그냥 예를 든 거야. 네, 저 300이라는 에너지는 모른다 그랬지, 아까. 네, 근데 3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자고. 네, 그리고 얘가 4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자. 네, 그리고 A, B가 가진 에너지가 250kJ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네, 그런데 얘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 2배를 해줘야지. 음, 그러면 봐봐. 자, 첫 번째. 자, A2 기체 플러스 B2 기체, 그 다음에 EAB 해놓고 있지. 네, 자, 요 화살표는 무엇과 같죠? 수학의 등호와 같죠? 등호는 같다. 네, 같다는 얘기는 A도 2개, B도 2개, 오른쪽도 A도 2개, B도 2개지. 네, 그것만 같은 게 아니고 에너지도 같아야 되거든. 음, 그러면 에너지도 같아야 되니까 얘가 300의 에너지가 있고 얘가 400의 에너지가 있고 얘는 250의 에너지가 2개가 있으면 500이지. 네, 얼마가 부족해? 200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이? 그, 오른쪽이, 그러면 오른쪽에다 200kJ이라고 하는 걸 써야 같아지지. 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 음, 자, 그러면 요 200은 여기 봐봐. 화학 반응식에 직접 연결했니? 네, 서로 직접 연결됐잖아. 네, 이거는 반응열 Q로 표현한 거예요. 음, 근데 자, 요거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A2 기체 플러스 B2 기체 마이너스 200kJ은 EAB 기체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으니까 빼고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근데 두 네, 번째는 봐봐. 이건 Q로 표현됐다 그랬죠? 네, 그런데 요거를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야. B2 기체, EAB 기체 똑같이 쓴 다음에 잘 봐. 이제 두 번째는 콤마 찍고 네. 이거를 델타 H는 해서 표현할 수 있어.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그럼 얼마라고 해야 될까? 마이너스 200. 그렇지. 마이너스 200kJ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반응열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은 화학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써. 음, 시험 문제에서도 두 번째 방법이 많이 나오지. 네. 다만 그냥 킬로줄이 그냥 줄로 이렇게 변환돼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네. 델타 H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근데 그냥 둘 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두 가지 나오는데 화학2에서는 델타 H로 많이 표현한다고. 네, 그러니까 위에 거 아래 거 두 가지 배운 거잖아. 반응열 표시법으로.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반응식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델타 H는 해서 따로 빼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음, 여기에서 반드시 물질에 반드시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야 돼요. 상태. 자, 왜 물질의 상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할까? 왜 표시해야 할까? 물질의 상태에 따라 에너지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상태를 표시해야 돼. 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자, 어떤 예를 들어줄 거냐면 요 똑같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H2 기체하고 O2 기체가 반응을 해서 이 H2O L이 나올 때와 네. 이 H2 기체가 O2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이 H2O G가 될 때하고 요 Q1하고 요 Q2하고 같을까? 다릅니다. 네, 달라요. 어, 알겠니? 네, 그러면 Q1하고 Q2 중에 누가 더 클까? 에너지는 Q1이 더 큽니다. 맞아요. Q1이 더 커요. 왜냐면 에너지는 자, 여기 에너지 할 때 H2OL하고 네, H2OG하고 L에서 G로 변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즉 무슨 얘기야? 네,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열 받아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서 에너지가 높아지잖아. 뭔가 자, 그런데 봐봐. 네, 자, H2 기체, O2 기체는 에너지가 더 높아. 그러니까 요놈이 이렇게 되는 에너지하고 요놈이 이렇게 되는 에너지하고 이게 Q2, 이게 Q1이다. 네. 요것도 두 배 해줘야 돼. 그럼 다르잖아.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면은 어. Q2가 더 큰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에너지 높이잖아. 네, 자, 요 에너지에서 Q2가 요거 에너지 G로 될 때는 요만큼 떨어지잖아. 네, 그리고 이게 L이 될 때는 Q1만큼 떨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Q1이 Q2보다 더 크지. 아, 맞, 우선 여기에서는
상태에 따라 에너지 값은 무조건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이것만 우선 먼저 알아둬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먼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반응열의 종류를 배울 거예요. 반응열의 종류. 자, 반응열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어. 자, 첫 번째 생성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생성열의 뜻은 자, 이런 뜻이야. 물질 1몰을 그 호전소 물질로부터 생성 시 출입하는 열량이에요. 음, 자, 물질 1몰을 그 호전소 물질로부터라 그랬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요거 한번 해보자. 자, C 고체를 O2 기체하고 반응시켰더니 CO2 기체가 만들어졌어. 이때 델타 H는 해가지고 표현했다고 보자. 네, 그러면 잘 봐. 요 델타 H는 CO2 1몰이 생긴 거지. 네, 반응식 개수가 1이니까 요거의 생성열이라고 부를 수 있어. 네, 그러면 왜 생성열이라 부를 수 있냐면 요놈과 요놈은 호전소 물질이잖아. 네. 호전소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자 CO 기체와 2분의 1 O2 기체가 반응해서 CO2 기체가 됐을 때 이때 열량을 표시했다라고 하잖아. 네, 요 델타 H는 CO2의 생성열이 될 수 없어. 음. 왜 그럴까? 호돈소 물질이 아니다 보니, 맞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요거는 호전소 물질이 아니야. 네, 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호전소 물질로부터 만들어낼 때 이거를 우리는 생성열이라고 불러요. 네,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우리 호전소 물질의 그러면 생성열은 어떻게 따질까? 호돈소 자, 물질. 호전소 물질의 생성열이라고 하는 거는 네, 자, 25도씨 1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는 모두 0이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5도 1기압에서 자, 우리 O2의 생성열은 O3의 생성열과 같을까 다를까? 이거 호전소 물질이 둘 다. 네,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저 두 개는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다르다. 어, 자, 25도 1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 자, 가장 안정한 상태가 뭐야? O2 아니야? 네, 그래서 공기 중에 O2로 존재하지. O3는 자외선을 받을 때 O3가 생기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자, 그럼 이렇게 알아둬봐. 그러면 25도 1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럴 때 가장 많은 물질. 공기 중에 산소하고 오존하고 누가 더 많아? 산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O2가 안정한 물질이야. 25도 1기압에서. 아, 그러면 O2의 생성열은 얼마? 0입니다. 0이야. 아,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또 봐봐. C 흑연하고 C 다이아몬드하고
둘 다 호단수 물질이지. 네. 이거 생성열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누가 0이야? 흑연입니다. 그렇지. 흑연이 공기 중에 훨씬 더 많잖아. 네. 그러니까 흑연의 생성열은 0이지만 네. 다이아몬드의 생성열은 0이 아니란 뜻이지. 아, 네. 그리고 또 위에서도 자, O2의 생성열은 0이지만 네. O3의 생성열은 0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음. 그러면 이런 것들 N2 기체, H2 기체, F2 기체, Cl2 기체 등의 자, 표준 생성열이라고 불러요. 자, 표준 생성열은 0도씨 1기압이란 뜻이거든. 아, 0도씨가 아니라 25도씨. 25도씨. 연력학에서는 25도씨가 표준 상태야. 네. 25도 1기압에서 모두 얼마야? 모두 0입니다. 0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기로 하자. 이게 생성열이고 두 번째 분해열이 나와. 자, 네. 분해열은 물질 1몰을 그 호단수 물질로 분해 시 네시. 출입하는 열량이에요. 음. 자, 근데 이 분해열은 생성열과 크기는 같고요. 부호만 반대예요. 생성열과 크기는 같고 부원. 부호가 반대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이걸 해볼까요? H2 기체가 2분의 1 O2 기체하고 될 때 H2O 기체가 됐다라고 할 때, 자, 여기에서 델타 H는 A 킬로줄이라고 했다고 보자. 네. 자, 그랬을 때 얘는 H2OG의 생성열이죠? 네. 왜냐하면 호단소 물질로부터 얘 1몰 만들었잖아. 근데 네. H2OG가 H2G 플러스 2분의 1 O2G 이때 델타 H는 해놓고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은 뭐라고 하느냐면 H2OG의 분의, 분해열이라고 한다고. 어, 알겠지? 네. 이렇게 따지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분해열의 특징이야. 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네. 연소열이라는 게 있거든. 염소열. 자, 연소열. 자, 연소열은 물질 1몰을 일몰. 완전 연소시 출입하는 열량이에요. 근데 자, 보통 연소시키면은 발열 반응이죠? 네.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니까 출입하는 열량을 우리는 또 이렇게도 해. 발생하는 열량이라고도 해요. 알겠지? 네. 자, 그럼 잘 봐. 아까 썼던 식을 똑같이 쓸 건데. 여기에서 요것도 알아두자. 요것도 알아야지. 완전 연소. 완전 연소라는 말은 있지. 네. CO 나 그름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음. 이거를 우리는 완전 연소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CO2만 발생해야 돼. C를 가진 물질은. 네. 자, 그러면 봐. 고체를 O2 기체하고 반응했더니 CO2 기체 이렇게 될 때 델타 H는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 요 델타 H는 CO2의 생성열이라고도 했지.
네. 일몰의 생성열이기도 한데요. 또 뭐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C일몰의 연소열이기도 해요. 어, 자, 탄소 일몰을 연소시킨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엇을 기준으로 따졌느냐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 똑같은 식인데도. 음, 그러니까 연소열이란 반응물질 일몰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또는 출입하는 열량이라고. 반응 물질. 네. 근데 요거는 봐봐. C 플러스 2분의 1 O2 기체가 CO 기체라고 해놓고 델타 H가 표현됐을 때 얘는 CO 1몰의 생성열은 될 수 있어요. 그치? 네. 왜냐면 CO를 이루는 호단수 물질로부터 CO 1몰을 만들어냈잖아. 네. 그래서 요거는 생성열은 될 수 있지만 자, 또 C 1몰의 연소열이라고 할 수 있니? 아닙니다. 연소열은 될 수 없어. 왜? 뭐냐, 일산화탄소가 발생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CO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렇기 때문에 완전 연소에서만 우리가 연소열이라고 쓰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요런 거는 또 연소열이 될 수 있어. 자, CO 기체를 2분의 1 O2 기체하고 반응시켰더니 CO2 기체가 됐어. 이때 델타 H는 해가지고 나오면 얘는 연소열이 될 수 있어. 뭘로? CO 1몰에 연소열이 될 수 있죠. 네. 완전 연소시켜서 CO2를 만든 거지. 음, 근데 CO2 일몰의 생성열이 될 수 없지. CO2 일몰의 생성. 왜냐하면 네. CO가 이거는 호돈소. 화합물이지 호단소 물질이 아니니까. 네. 이게 연소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화열. 중화열. 자, 중화열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을, 점각, 물 18g을 만들 때, 일몰을 만날 때. 자, 물과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 18g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열량이에요. 이거를 중화열이라고 불러. 또는 이 중화열이라는 걸 엔탈피라고 해도 돼. 어, 왜냐하면 중화 엔탈피 또는 생성 엔탈피, 연소 엔탈피. 왜? 엔탈피는 물질에 축적된 에너지라 그랬으니까. 네. 자, 열이라는 것은 모두 엔탈피로 바꿀 수 있다.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H 플러스 AQ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AQ 이게 H2L이 될 때 델타 H는 이렇게 나오잖아. 네. 이거는 중화열에 해당한단 말이야. 중화열. 물 18g 만들어냈잖아. 이거 봐. 네. 물 1몰이면 18g이죠? 네. 그러면 얘는 델타 H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중화열이야. 만약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고 볼까? 2분의 1 H 플러스 수용액에서 2분의 1 OH 마이너스 그래서 2분의 1 H2OL 이라고 해놓고 델타 H는 이렇게 표현됐어. 요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거는, 이것도 중화열입니다. 중화열의 2분의 1배지. 아, 왜냐면 이게 물이 1몰이 아니라 2분의 1몰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중화열의 절반이라는 거지. 네. 1몰이 기준이란 말이야. 1몰이 기준. 맞습니다. 음. 이해됐어? 네, 이해되었습니다. 이걸 중화열이라고 불러요. 저 근데 그다음 어, 중화열은 그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중화열은 무조건 발열 반응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라고 했잖아. 네.
선생님이 다른 데서는 출입하는 열이라고 표현했지만 네. 여기선 발생하는 열이니까 발열 반응. 아, 이해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렇게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의 이 반응열의 종류를 배운 거예요. 네.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용해열이 있어. 용해열. 용해열. 자, 다섯 번째. 용해열은 뭐냐면은 자, 과량의 용매에 용질 1몰을 용해할 때 음, 출입하는 열량이에요.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출입하는 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발열 반응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흡열 반응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일반적. 고체의 용해 시 흡열 반응을 해요. 자, 고체의 용해 시 일반적으로 해. 네. 일반적으로는 고체를 물에 녹인다 그러면 흡열 반응을 해. 어, 자, 흡열 반응하는 놈은 있지. 온도를 높일수록 용해도가 커져요. 그렇죠. 이거는 많이 녹는다 이런 뜻이야. 어, 자, 요걸 먼저 알아둬야지. 네. 자, 설탕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녹지. 네. 그러면 설탕은 물에 녹을 때 무슨 반응을 한다? 흡열 반응을 합니다. 흡열 반응을 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설탕이 열을 뺏어서, 그 흡열 반응하고 발열 반응의 차이점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야. 우선 반응열의 종류 아, 선생님 뭐 얘기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 CaCl2 용해 시 발열 반응을 해요. 자, 우리 염화칼슘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네. 어디서 쓰죠? 제초래. 그, 제설할 때 합니다. 그래, 제설제 쓴단 말이야. 왜 제설제 쓰는지 잘 봐. 자, 젤을 있지 눈 위에다 막 뿌려. 네. 그러면 용해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발열이 돼. 음, 열이 막 발생하니까 얼음이 녹을 거 아니야. 눈이 녹을 거 네. 아니야. 그래, 음, 눈이 녹아서 된 물은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는 점 내림 때문에.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안 얼어. 그냥 증발해버려. 네. 그런 거 어는 점 내림 현상을 우리가 이온화되는 물질은 이온 몰수 고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배웠던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그런데 또 기체의 용해는 발열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기체 용해는 발열 반응이라 그랬으니까 온도를 낮출수록 용해도가 어때? 온도를 용해도가 커집니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체는 있지 온도를 낮출수록 많이 녹아. 음, 그래서 사이다 있잖아 사이다. 네. 사이다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거든. 네. 사이다를 슬쩍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니?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지. 네. 그러면 맛이 없어지잖아. 네. 그래서 사이다를 맛있게 먹으려면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야 물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으니까 먹을 때 톡 쏘는 맛이 있지. 네. 그거예요. 그래서 기체 용해는 발열 반응이다. 요거 꼭 알아둬야지. 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반응열의 종류까지 배웠어요. 네. 자, 어떻게 할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차이점 그냥 바로 설명해? 네,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거 외워. 우선 또. 아니, 어, 진도를 나가도 더 될것 같습니다. 나가달라고? 네, 그래. 그럼 더 나가줄게. 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요거까지 한번 배워보자. 발열 반응과 네. 흡열 반응의 차이점을 비교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흡열 반응.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보다 클 때. 이럴 때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자, 이거는 반대로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생성물이 더 클 때. 생성물이 더 클 때. 더 클 때 일어나요. 이럴 때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요. 주위의 온도가.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신의 온도,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냐, 빠집니다. 자신의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내려가거나 자,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온도에서 반응이 잘 안 일어나. 네. 왜? 주변에 열이 없어. 음, 주변에서 흡수할 열이 부족하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 네. 근데 주변의 열을 많이 높여주면 주변에 열이 많네? 그러고 그 열을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 어, 그래서 흡열 반응을 하게 되면 주변의 열을 흡수해가. 그러면 주위 온도가 내려가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의 온도에선 잘 안 일어나고 높은 온도로 가열할 때 일어나는 반응들이 흡열 반응.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안전해요. 음, 보다 안정하다. 자,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하거든. 이제는 나눌수록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안정해요.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볼 테니까 봐봐. 이건 시간이고 이게 에너지인데 이게 반응물이 가진 총 에너지. 그리고 이게 생성물이 가진 총 에너지라고 해보자. 네. 반응물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이만큼 높죠? 네. 그래. 이게 반응열이 되는 거거든. 많은 열. 그거 봐.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발열. 근데 흡열은 반대야. 이게 시간이라고 할 때 이게 에너지인데 이게 반응물. 이게 생성물. 자, 그러면 이만큼 에너지가 어디선가 들어와야죠. 네. 에너지가 많아졌잖아. 이거 반응물이에요. 반응열이에요. 음, 반응열. 어디선가 에너지를 흡수해왔잖아. 네. 이런 것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음, 그러면 발열 반응의 예들을 한번 선생님 써볼 테니까 봐봐. 발열 반응은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될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기체가 또는 고체가 된다든지. 네. 이해됐어? 기체가 고체가. 야, 너 그 뭐야 오렌지 밭에 과일 농장에 오렌지 나무들 많이 있잖아. 네. 근데 겨울에 너무 춥잖아. 그럼 오렌지 열매들도 얼어갖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나무에 막 물 뿌려요. 오렌지 나무에. 어, 그러면 나무에 막 물 뿌리면 물이 나무에 막 묻지. 네. 물이 얼면서 어떻게 돼? 고체가 물이 얼면서 얼음이 되지. 네. 근데
동시에 열을 발생해. 액체가 고체가 동서. 오, 열을 발생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 네. 그래서 오렌지가 안 얼어. 아, 얼음으로 감싸 있어도 안 얼어요. 아, 얼음으로 감싸 있으면 오히려 얼음은 온도밖에 안 내려가잖아. 네. 근데 바깥에 그냥 얼음이 없을 때는 더 추워. 아, 그렇게 되는 것들. 이게 발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것들. 자, 호흡이라든지. 그치? 네. 우리 숨 쉬는 거 발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산하고 염기를 반응시키면 어떤 일? 중화 뭐냐? 반응이 일어나죠? 네, 중화열. 중화 반응. 이거 발열이잖아. 네. 그 다음에 또 금속하고 산을 반응시키잖아. 수소가스. 그래, 그러면 수소기체가 나오면서 발열 반응, 열이 올라가요. 네. 온도가 올라가. 이런 것들은 다 발열이야. 근데 흡열 반응의 얘는 거꾸로야.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 어때? 열을 줘야지. 네. 기체로 만들 때도 열을 줘야 되잖아. 맞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광합성. 무슨 에너지 흡수하지? 태양의 빛에너지 흡수하잖아. 네. 열분해, 전기분해,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자 N2가 O2하고 반응을 해서 ENO가 되는 거. 이거 엔진 속에서 일어나거든. 음, 엔진 얼마나 온도가 높니? 맞습니다. 엔진 속에서 산소하고 질소가 반응해서 일산화 질소가 되는 거는 흡열 반응이야. 근데 자 우리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막 반응하면 되겠어? 안 됩니다. 그러면 산소가 다 없어져. 공기 중에는 질소가 훨씬 많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 네. 근데 다행히 어때? 상온에서는 이 반응이 안 일어나. 어, 그러니까 흡열 반응인 거지. 가끔 있지 번개가 치잖아. 번개 치면 번개 맞아서 이 기체가 만들어져요. 어, 흡열 반응이야.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 BaOH2 NH4Cl하고 반응시키잖아. 그러면 네. BaCl2 NH3 물이 나오거든. 네. 자, 요거 실험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봐봐. 요게 나무 판자가 있어. 나무 판자. 나무 판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무판 위에다가 물을 뿌려놔. 물. 음. 물을 뿌리고 여기다가 비커를 이렇게 넣고 네. 여기다 BaOH2를 놓고 여기다가 NH4Cl을 넣어. 네. 그리고 과정을 보면 자 유리막대로 저어주다가 비커를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나무판이 나무 붙어서 올라와요. 붙어서 올라온다. 그러면 나무판이 왜 붙어서 올라온 거야? 물이 얼었잖아. 아, 네. 물이 얼어서 두 개 딱 붙인 거야. 음, 그래, 물이 얼었다는 얘기는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내려간 거 아니야? 네. 주변의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비커 속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 거야? 주위 온도가 내려갔으니 흡열 반응이 일어나. 흡열 반응. 네.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 가 버리니까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서 물이 얼어버린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차이점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파랑이가 오늘 여기까지 배운 거를 외우고 공부를 좀 해야 돼. 네. 자, 지금 선생님이 거기 교재로는 반응열, 반응 엔탈피 나왔죠? 반응 엔탈 네.
그 반응 엔탈피는 아까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엔탈피 차를 구한다 그랬지. 네, 엔탈피 차는 어디에서 어디를 빼라고요?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반응물은, 총 엔탈피를 빼라 그랬잖아. 네, 그 값이 있고 위에 반응열 Q 나왔죠. 네, 그 측정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네,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120페이지에 열화학 반응식에 나타낼 때 유의점 나와 있지. 네, 물질의 상태는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온도 압력은 25도 1기압이 표준, 일반적으로 표준 상태야. 네, 그리고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1몰이 기준이냐 이거를 반드시 따져야 돼. 네, 그리고 나서 122쪽을 넘어가 봐요. 122쪽, 네, 거기 연소 엔탈피, 용해 엔탈피, 중화 엔탈피, 생성 엔탈피, 분해 엔탈피. 엔탈피를 열로 바꾸면은 선생님이 아까 자 반응열의 종류 5가지 설명한 거야. 네, 연소열, 중화열, 용해열, 생성열, 분해열. 분해열, 네, 그래. 진도 많이 나간 거예요. 네, 거기까지가 129페이지까지 문제를 풀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이제 뒤쪽에서 그 양을 구하는 것 또는 반응열 구하는 방법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따로 질문은 없습니다.